앞에서 이제 좌표 사이의 변환, 그리고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는 벡터의 성분 사이의 변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는 위치, 그두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와 위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응용이라 생각하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좌표계에 있는 것들을 칼티즘 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칼티즘 좌표계로 변환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에서는 이제 distance, 어떤 벡터 위치에 따른 distance를 이제 보는 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x1, y1, g1 이란 좌표가 있고, 그 다음 x2, y2, g2 이런 좌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거는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 이제 칼티스 좌표계에서 어느 위치에서나 좌표의 유닛 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는 x2 x1의 성분의 차이 y2 y1의 제곱 플러스 g2 g1의 제곱의 루트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에 보면 A점이 R1, 세타1, 다음 phi1 이렇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R1, 세타1, 파이로 정의되고 B가 R2, 세타2, 파이2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니트 벡터는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위치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R1, 세타1, 파이1 같은 위치에서 어떤 특정 벡터는 같은 유니트 벡터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지만 R, 세타, 파이가 다른 위치에서는 유니트 벡터가 틀립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유니트 벡터를 표현한다 그랬을 때 요거의 이제 x는 이제 x1은 R1 sin 세타1의 코사인 파이1 다음에 y1은 r1의 sin 세타1의 sin 파이1 다음 g1은 r1의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x2는 똑같이 r2의 sin 세타2 코사인 파이2가 되고요. y2는 r2의 sin 세타2의 sin 파이2가 되고요. g2는 r2의 코사인 세타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이제 R2의 sin 세타2의 코사인 파이2 마이너스 R1의 sin 세타1의 코사인 파이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R2 sin 세타2의 sin 파이2 마이너스 R1 sin 세타1 sin 파이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R2의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R1의 코사인 세타1의 제곱 전체의 루트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제 R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2 코사인 제곱 파이2 그다음 R2의 제곱 사인 세타2 제곱 사인 파이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코사인 제곱 파이2 사인 제곱 파이2 하게 되면 이제 1이 덧셈을 1이죠. 앞에는 똑같으니까. 그럼 R2 사인 제곱 세타2가 되고요. 여기 R2의 코사인 제곱 2가 되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앞에 제곱했는 것들 합이 R2의 제곱입니다. 똑같이 뒤에 거의 제곱을 보면 요 뒤에 거의 R1의 제곱의 사인 제곱의 세타 1인데 앞에 거는 코사인 제곱 파이 1, 사인 제곱 파이 1이니까 다음 R1 사인 제곱 파이 세타 1이 되고요. 뒤에는 R1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R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요 사이에 이제 보면 이 R1, R2의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의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뒤에서는
마이너스 2R1, R2는 똑같은데,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의 사인 파이1의 사인 파이2다. 가 되고요. 그 뒤에는 마이너스 2R1, R2의 코사인 세타1의 코사인 세타2다. 요거를 다 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요 뒤에 값이 이제 코사인 파이 1 앞에 이 벡터 같잖아요. 갖고 이제 결국은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 사인 파이 1, 사인 파이 2가 되는데 요 파트가 이제 두 개를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 그다음에 더하기 사인 파이 1, 사인 파이 2가 이것이 코사인의 파이 1,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인 합차 공식에 따라서 코코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거리는 이제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R1 R2의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의 코사인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가 되고요. 거기고 마이너스 2R1 R2의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그 각각 구면좌표기에서 이제 길이의 제곱을 하고 그다음 그 길이하고 각이 주어지고 위상각의 차이 그리고 세타와 세타2에 대한 공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실린드리크 좌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제 결과만 표현을 해볼게요. 한번 표현하면 실린드리크 좌표에서는 이게 x가 로 코사인 파이, y가 로 사인 파이, g는 g니까 이게 이제 로 2 코사인 파이 2 마이너스 로 1 코사인 파이 1의 제곱 더하기 로 2 사인 파이 2 마이너스 로 2의 로 1의 사인 파이 1의 제곱 플러스 g2 마이너스 g1의 제곱이 이제 실린더그 좌표기에서 두 개 사이의 거리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거리 차이인데요. 그래서 보면 로 2의 제곱 사인 제곱 합치니까 로 1의 제곱 더하기 로 2의 제곱이고요. 여기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로 1 로 2의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 마이너스 2 로 1 로 2의 사인 파이 1 사인 파이 2 플러스 g2 마이너스 g1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로 1의 제곱 플러스 로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로 1 로 2의 코사인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플러스 g1 마이너스 g2 g2 마이너스 g1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좌표계에서 이제 어떻게 그 포지션이 이제 위치가 디스턴스가 그래 되는지라는 거를 칼티슨 좌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x, y, g다 라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x는 x다 생각해보면 x는 x다 라는 겁니다. x는 x다 라는 거는 x는 x다는 이 평면입니다. 요 점을 지나는 생각해보면 이런 평면입니다. 이게 이제 평면이 되고요. 평면이 되고 y가 y다. 이게 y는 y다. 요 또 평면입니다. 평면이 되겠죠. 그럼 g는 g다라면 g는 g다 하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x는 x다라는 평면, x를 지나는 y는 y다 평면, g는 g다
평면하고 요 만나는 점이 x, y, g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y, g라는 것은 칼티슨 좌표계에서 세 평면이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걸 보면 x는 x, y는 y, g는 g니까 컨스턴트 값을 해당되는 이 좌표계에서의 서피스죠. 어떤 에어리어입니다. 컨스턴트 콜린 서피스의 이 평면에 세 개의 평면이 만나는 점이 바로 위치다. 라고 생각해 보면 로, 파이, g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로는 로다라는 평면과 그 다음에 이게 곡면이죠. 이거는 평면이 아니라 이 로는 로다라는 거고 파이다. 특정한 파이에 해당되는 이 평면. 자, 여기 표현 자르니까 요 교점, 요 직선이 되겠죠. 그죠? 요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평면과 평면이 나오면 직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G가 나오게 되면, G가 이렇게 되면, G를 해서, 이건 G는 G다라는 해석이 되면, 또 평면이 만나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로, 파이, G가 되는 거죠. 컨스턴트 코는 서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구면좌표에서 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거리가 R인 거하고, 자, R인, 이 구면이 있으니까, R인 그런 구면의 평면, 지구 위도 경도에 해당되는 평면. 다음, 세타라는 것은 이제, 세타는 요게 코온의 형태가 되겠죠? 콘입니다. 콘이, 이제 요 위치에서 콘이니까, 중심으로 해서, 요 삐딱한 콘이니까, 만나는 점은 요 점이겠죠, 그죠? 요 돌아가면서 반경이 R인 9와 이렇게 수박에서 이렇게 떼는 꽃갈처럼 떼는 그런 평면 세타는 세타라는 거요. 지체 중심으로 세타로 기울어져 있는 만나는 점. 그다음 파이는 또 특정한 요 위치에 요 위상이니까 요 방향이겠죠, 그죠? 요 방향에 하니까 결과적으로 만나는 점이 이것도 R, 세타,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 세 가지 코오디네이트 서피스에 대한 어, 세 개가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공간상에서 이제 세 가지 평면이 만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방금 평면에 대한 성분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작은 미수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 이제 y, 이제 여기 x고요. 여기 x, 이게 y이고 이게 자 이렇게 그릴 때 항상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상상을 잘해보면 이게 g가 되겠죠. 자, g는 g가 되는데 자, 이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요 위치가 됐으면 이걸 쭉 내려서 이렇게 파이로 하고요. 이게 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G, 그다음에 여기 되면 예를 들면 이 G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때 이제 요 위치가 로에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AX, AY, AG가 요 점에서 X가 증가하는 방향, AX, 그다음에 여기가 AY, Y가 증가하는 방향 AG 이렇게 조진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로도 A로가 그림을 A로, 그 다음에 A5, 파이가 증가하는 방 AG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스피어 코디네이트 구면 좌표계에서도 이제 표현할 때 이 위치가 쭉 내려와서 여기에 파이가 되고요. 여기에 세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펼 때 R이 증가하는 방 R이 이렇게 주어지고 AR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파이가 아까 제가 실수를 했었죠, 그죠? 파이는 요 G축 방향은 없고, 요 XY 평면상에 가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 파이는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XY 평면과 나란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미소하게 x가 x 플러스 dx, y가 y 플러스 dy, 그다음 g가 g 플러스 dg, 약간 원래 위치에서 조금씩 변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이걸 보면 x에서 x 플러스 dx면 이 방향으로 되고요. y에 대해서 y 플러스 d면 이 방향으로 되고요. g에서 g 플러스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요 세 개가 이루는 어, 요 작은 미소한 것의 볼륨은 보면 이제 작은 직육면체가 나오는 거죠. 볼륨이 dx, dy, dg. 이 작은 볼륨의 성분이 dx, dy, dg인 우리가 볼륨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인 경우는 여기 6개가 나오죠. 6개가 나와서 보면 x 방향의 에어리어는 이제 x 방향 에어리어는 우리가 서피스의 벡터를 정의를 할 때 이 면적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면 ax 방향 밖으로 x 방향 나오는 거는 이 수직된 곳은 y쪽 변화인 거죠. 그래서 y쪽 면적은 dy dg가 되고요. 그래서 이 면적은 dy와 dg가 요 면적이 되고요. y쪽과 지정이고 방향은 ax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surface area 벡터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surface 벡터를 ax에 dy 되고 y 방향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x 변환 쪽하고 그 다음에 g 방향 변하니까 이 x하고 dg가 이제 에어리어에서 요 면적과 요 중심에서 수직인 방향이 ay 됩니다. y 방향은 x하고 g에 대해서 값을 생각하면 되고요. ag 방향은 g 방향은 요 수직이 나머지 두 좌표계인 dx, dy가 각각이 되고 이게 서피스 에리어 6개잖아요. 그죠? 6개니까 AX가 이제 반대 방향, DY, DC는 같지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붙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각각 이제 6개의 그 서피스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디퍼렌셜, 노멀, 수직의 서피스 에어리어다라고 해서 그 미소한 변화, 이 벡터의 미소한 변화를 우리 표현하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 다이버전스, 컬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이거를 유도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디퍼렌셜 볼륨이라 그러죠. 디퍼렌셜 볼륨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요 스피리컬 좌표,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똑같이 해보면 A로 방향으로 미소한 변화, 그 다음 A5 방향으로 미소한 변화, G 방향 미소한 변화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 방향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육면이 나오긴 하는데 차이점은 파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 파이에 대해서 여기는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d 파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곡면입니다. 사실은 곡면이고 요 G 방향 직선이고 직선이고 R 방향 직선인데 파이 방향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돼서 이게 이 실린더를 이렇게 딱 빼낸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볼륨은 dr과 d로하고 그 다음에 dg는 똑같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을 해주면 되고요. 미소한 것은 직육면체로 근사하는 건데요. 여기서 요 길이는 지금 요 방위각 방향은 로, 요 G축에서의 거리에다가 파이 변한 만큼 로의 d 파이가 여기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볼륨소가 로의 d로 dg d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에어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럼 보면 A로다. A로 방향의 서비스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 A로 방향은 파이하고, 요 파이 방 돌아간 것은 로 디파이고요, 거리가. 높이는 dg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요 돌아간 거리에다가 높이 g를 한 거가 되고요. A의 파이 방향은 이제 요 파이 방향은 요 단면을 보면 G하고 로죠. D 로하고 DG 그대로 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G 방향은 여기 보면 A G 방향 요 G 방향은 요 위의 방향이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 길이는 한쪽은 로 디파이고 한쪽은 D 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 D5고 D로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 것이 각각 differential normal surface area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한 벡터에서 표현할 때 그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구면좌표에서 보면 R에서 R 플러스 D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세타의 세타 플러스 D 세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요 방향일 거고요. 그럼 요 길이는 R D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은 이렇게 파이에서 D 파이 이렇게 파이에서 파이 D 파이 하게 되면 요래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형태의 수박에서 우리가 시장에 수박할 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넣어서 빼는 것 같습니다.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사인 세타가 D 파이를 곱을 한 값이다. 요게 길이가 축으로부터 거리 있죠? 축으로 거리가 이게 R 사인 세타니까요. 여기 이제 D 파이만큼 돌았습니다.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될 거고, 이건 R D 세타가 될 거고, DR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볼륨은 DR에 그다음에 세타 쪽은 거리가 R D 세타가 되고요. 파이 쪽은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됩니다. R 사인 D 파이. 그래서 이거는 R 제곱 사인 세타의 DR D 세타 D5가 되고요. 이제 에어리어를 이제 보면, 이제 R 방향은 요 두 개의 면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세타하고 파이 방향이니까, 이제 R D 세타, 그리고 파이 방향은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AR의 방향입니다. 이 되고, 그리고 A의 세타 방향은 보면 A 세타 방향, 이 방향이죠. 세타 방향은 요 면적입니다. 그러면 R 사인 세타의 D 파이, R 사인 세타의 D 파이에다가 D R을 해준 거가 이제 A 세타 방향의 에어리어 되고요. D 파이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하고 저 반대 방향이니까 요 면적은 DR에다가 R 리스트입니다. DR에다가 R D 세타가 A 파이가 되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면이니까 요게 differential normal surface area고 differential volume surface area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좌표계에서 이 면적에 대한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가 R 세타 파이다 하면 dr과 d 세타하고 d 파입니다. 그 다음에 로 파이 g에서 d로고 d 파이고 dg고요. 그다음에 디퍼런셜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값은 x, y, g는 x에서 x 플러스 dx니까 dx, dy, dg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것만 하고 요 단원을 이제 잠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보면 D로 dx, dy, dg는 다 거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d세타, d파이는 각각 앵글입니다. 앵글이고 그 방향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x, dy, dg는 거리가 되지만 거리가 되는 쪽은 dr이고 r d세타고요. 파이 쪽은 r 사인 세타의 d파이입니다. 그 방향에. 그다음 d로고 파이 방향은
로 dphi고 dg가 됩니다. 이건 dx, dy, dg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가 q1, q2, q3라는 좌표계를 제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1, q2, q3가 x, y, g일 수도 있고 로, phi, g가 될 수도 있고 r, 세타, ph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dq1, dq2, dq3 이게 이제 좌표의 미소 변화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거리를 표현할 때 거리는 이제 dl, 근데 거리를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h1, h2, h3로 해서 각각 거리에 대한 차원으로 다 바꿔주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XYZ 좌표계에서는 H1, H2, H3가 1, 1, 1이고요. Q1, Q2, Q3는 XYZ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G가 Q1, Q2, Q3고 H1, H2, H3가 1, 로 1입니다.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에서는 R 세타 파이가 Q1, Q2, Q3이고 R 세타 파이는 1, R,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H1, H2, H3가 이제 H1, H2, H3가 칼티전일 때는 제가 반대로 할게요. 칼티전인 경우에 칼티전인 경우하고 실린더리컬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컬 하는 경우하고 이게 H1, H2, H3 있을 때 이거 1, 1, 1이 되고요. 실린더일 때는 1, 로우에 1이 되고 스피리컬일 때는 1, R,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Q1, Q2, Q3를 돼 있을 때 이게 X, Y, G고요. 여기에 로, Y, G고요. 여기에 R, 세타, 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되어 있을 때 이후 뭐 라인, 서피스, 볼륨에 대한 인테그랄을 한다거나 밉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XYZ 좌표계로 표현은 됐지만 Q1, Q2, Q3 좌표계를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미소, 거리, 디스턴스 할 때 H1을 곱을 하고 H2를 곱을 해서 길이 차원으로 바꿔주는 예에 대해서 기본으로 해서 제가 디퍼렌셜과 인테그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념의 어떤 기본이니까요. 한번 끝까지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